한동훈이 입에서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폭주 모드인데요. 일단 이 폭주 모드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삼겹살 안 먹고 먹은 척 입만 열면 거짓말.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 하나? 식사로 소고기 먹었으면서 SNS에 삼겹살 먹은 것처럼 글을 올렸다. 소고기 먹으면 어떻고 삼겹살 먹으면 어떠냐? 국민들은 이걸 가지고 열받질 않아. 소고기를 먹었어도 어디 호텔 가서 먹었니? 그 동네 지역 상인 소고기집 가서 먹었을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아, 소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전히 구석에 몰려서 막 무는 거예요. 막 물어. 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여당의 메리트는 선거에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정책을 낼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금 폭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만 물고 늘어져. 한동훈은 컵라면 먹었고 이재명은 소고기 먹었다.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봐. 이게 먹힙니까? 이재명 대표도 밥 먹을 시간 없어서 차에서 도시락 먹고 이런 거 있어. 조국 대표도 차에서 도시락 먹는데 초밥 도시락을 먹더라고. 그거 가지고 왜 안 까나 싶던데? 야, 초밥, 저 비싼 초밥 도시락 먹는 거 봐라. 이걸로 안 까나? 그건 안 까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조국 딴지 거는 것밖에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나? 절대 안 먹힙니다. 법카로 엄청난 횟수의 과일을 먹고, 그 액수 얘기 좀 해보지? 얼마나치 먹었을까, 과일을. 일제 샴푸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대표가 나를 고소하지 않는다.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아, 이거 말 잘했어. 말 잘했어. 변희재가 지금 한동훈은 범죄자다. 확정적으로 태블릿 조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변희재 고소하지 않지? 너는 왜 변희재 고소하지 않느냐? 왜 안 해? 법카로 과일 먹어도 되고 일제 샴푸 써도 되고 돼. 걸어. 그럼 걸라고. 그리고 니들이 검사 시절에 가서 법카로 소고기 먹은 거 그것도 같이 걸자고. 걸어. 누가 손해인가. 걸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물어뜯는 것만 합니다. 위선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나. 위선으로 살아온 것 알고도 권력을 부여할 거냐. 그러면서 또 이제 이재명을 왜 소고기 사 먹고 법카로 일제 샴푸 사고 과일 사 먹고 위선이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유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못 지겠네 이러겠어?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어필할 생각을 해야지. 오로지 이재명 조국만 물어뜯고 앉아있으니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1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국도 이제 물을 거 뜯어야죠. 조국이 누명을 썼나? 조국은 죄를 지었다. 본인도 안다. 그런데도 복수한다고 한다. 웅동학원 환원한다고 하는데 거기 답하고 있나? 이런 위선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만들 건가? 한동훈이 조국을 얘기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한동훈은 조국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지역구 지금 지원 유세 다니고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지역의 후보에게 도움이 될 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조국을 자꾸 얘기를 합니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비례정당의 표를 땡겨가긴 해도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표를 땡겨가지는 않아. 그러면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표를 더 늘리려면 국민의힘의 연성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게끔 해야지. 조국을 깐다고 해서 국민의힘 표가 막 늘어나거나 이러질 않아요. 근데 왜 조국을 자꾸 거론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지가 발끈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자기가 발끈해서 그래요. 컴플렉스죠. 네, 컴플렉스. 사회연대 임금제,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가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제가 이거를 영상을 쭉 봤어요.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 임금제. 이거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던 거고 성공했었던 사례인데 이거 조국 대표가 설명을 잘 못했어. 되게 위험한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들 그리고 정부 이렇게 해서
대기업에서 대기업 노조가 임금 인상을 막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 인상 그러면 2%만 인상하고 1%를 하청업체 쪽으로 이걸 내려보낸다. 이렇게 정부가 중간에 껴서 중재를 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북유럽에 있는 겁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을 좀 낮추고 그 낮춘 인상률만큼 하청업체나 중소기업 쪽에 돈이 흘러가게끔 정부가 중재를 하고 개입을 한다. 이게 북유럽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설명하진 못했어. 잘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이 뭐라 그랬냐면 대기업이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기업 이익은 남지, 더 남지. 임금을 많이 안 올려주니까 가뜩이나 수익이 좋은데 임금을 덜 올렸어? 거기다 세제 혜택까지 받아? 그게 중소기업으로 어떻게 내려갈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국 잘못 알고 있거나 공부가 좀 덜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원래 북유럽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대기업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뭐 5% 잡으면 4%만 올리고 1%는 하청업체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조절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둘의 양극화 격차를 좀 줄여보자. 이런 건데 조국은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 저는 이건 제 생각이고. 아무튼 이거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 또 개폼이란 얘기까지 나와. 지금 몸이 달았어. 몸이 달았어. 조국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조국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조국은 커집니다. 예. 근데 왜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안 낸 조국 혁신당을 왜 한동훈이 자꾸 언급하냐는 거야. 그래 놓고 개폼을 잡는다 막 이러면서 자꾸 깎아내리고 싶어. 예. 깎아내리고 싶은 이유는 컴플렉스예요. 예. 조국이 먼저 한동훈 특검법 얘기는 했지만 한동훈이 조국 얘기하면 조국이 거기서 반박을 하고 한동훈이 또 조국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안 내는 조국 혁신당을 한동훈이 계속 언급을 해준다.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에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자꾸 언론에 비춰지는데 조국이 말할 땔감을 한동훈이 자꾸 제공을 한단 말이야. 조국이 또 어딘가에 지원 유세를 가요. 하면 기자들이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한다고. 한동훈은 조국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야 되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조국을 언급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선거공학적인데 이걸 한동훈은 몰라. 멍청해서. 그냥 패급인 거예요. 패급. 이걸 왜 얘기하나? 거기다가 김준혁도 얘기하는데 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김준혁은 좀 생략을 하죠. 네. 한동훈의 숫자 관심법이 일으킨 나비 효과. 1은 안 되지만 9는 괜찮아. 자, MBC의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1, 파란색으로 1 얘기했다고 이제 신고를 했고 선을 넘어갔다 MBC가. 그리고 이게 중징계를 받았어요. 네. 중징계를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정직, 뭐 월급 못 받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프레시안인데 국민의힘 프레임 싸움에서 번번이 대파당하고 있다. 이것도 매기는 거지. 프레시안이 그래요. 보겠습니다. 대파 프레임에 이어 숫자 프레임에 빠진 채 허우적대는 꼴이다. 자, MBC 일기예보 미세먼지 농도 1을 두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의결한 순간 숫자 프레임이 가동됐다. MBC는 4월 7일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 결방. 왜냐? 9주년 특집이었기 때문에. 9주년 특집이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정당 투표 번호인 9번을 연상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 때문에 MBC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아이고. 미세먼지 파란색 1번이 더불어민주당 1번을 연상시킨다는 국민의힘의 관심법이 결국 나비 효과를 일으킨 셈이다. 자, 이것도 보세요. MBC 입장에서는 이 미세먼지 1,
이거 했다고 관계자 징계, 중징계를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무 잘못도 없이 월급도 못 받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일이 지금 생겼어. 그러면 복면가왕 9주년 특집 이거 가지고 조국혁신당 한다고 이거 뭐라 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사전 검열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MBC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미세먼지 1이라는 걸로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때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안하잖아. 잘못도 안 했는데 누군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이라고 조국혁신당 연상된다고 또 징계 때리면 또 누군가가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쫄아서가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까봐. 예, 그런 마음. 근데 그냥 결방한 게 아니라 흘렸네. 조국혁신당 때문에 이번 주 결박입니다.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코끼리가 계속 생각되는 것처럼 조국혁신당 9번 이러면 생각나는 거야. 이러면은 KBS 9시 뉴스 어떡할 거야? KBS의 9만 봐도 조국혁신당이 생각난다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미세먼지 파란색 1번 보고 발끈한 것 때문에 지금 나비 효과로 막 퍼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멍청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MBC 입장에서는 괜히 논란 일으킨 바에 그냥 미루고 이거 좀 매긴다. 예,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 한동훈 매긴 거라고 봐요. 예,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MBC의 동료들 지키면서 격조 있게 매긴다. 완전 매겼지 이거. 괜히 이거 9주년 했다가 무슨 또 봉변을 당할 겁니까? 봉변도 피해가고 매기는 것도 동시에 됐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 국민의힘 미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 미래는 복면가왕 9주년과 조국혁신당 9번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하세요. 방송해. 방송해. 왜 방송 안 하냐? 왜? 야당과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 국민의 미래도 아무 말 하지 말았어야 돼. 또 이거를 얘기하네? 복면가왕 9주년하고 조국혁신당 9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국민의 미래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돼? 조국혁신당이 9번이야? 조국혁신당이 9번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멍청하게 MBC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기들을 매기니까 국민의 미래는 이거 결방하면 안 됩니다. 복면가왕 9주년과 조국혁신당 9번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관련 없으니까 조국혁신당 9번을 머리에서 지워야지 이럴까? 그냥 조국혁신당이 9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만 모여있다니까. MBC 결방 결정 이후 기다렸다는 듯 조국혁신당 측 구틀막이라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MBC 제3노조, 여기는 이제 어용노조, 여권노조입니다. 방송국 자체 판단임을 밝혔음에도 조국혁신당이 마치 정치적 의도와 배경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몰고 가고 있다. MBC와 조국혁신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짜고 칠 게 없어서 이걸 짜고 치냐? 진짜 바보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이 친여 성향의 제3노조 복면가왕 9주년이 조국혁신당 기호 9번과 겹쳐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조용히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방송을 수년하면 된다. 싫은데? 싫은데? 이걸 안 하는 게 웃기잖아. 9주년 방송은 정해져 있었어. 근데 미세먼지 1로 공격한 게 누구야? MBC 제3노조. 니들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야, 미세먼지 1 파란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미세먼지가 몇 이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기로. 그래서 파란색 1.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1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 했다고 민주당 떠오른다고 징계 내린 게 니네 편이야. 그거 안 했으면 이것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조용히 방송을 안 하면 된다? 이게 네가 할 말이냐, MBC 구성원으로서? 골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한 매체 단독 기사로 투표 사흘 전 나와 조국 혁신당을 홍보해주는 꼴이 됐다. 니들도 이거 가지고 아무 말 안 했어야 돼. 이 바보들이 그냥 바보들의 행진이야, 행진. 아니, MBC 친여 성향의 MBC 노조도 이거 가지고 이딴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예? 안 해야 돼. 근데 또 얘기하네? 조국 혁신당 9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조국 혁신당은 9번이구나. 니들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 더 잘 나가게 생겼어, 지금. 1, 3번 찍은 나로서는 지금 굉장히 답답하다고. 아이, 진짜. 3번 가지고도 시비를 좀 걸어줘봐. 3번 가지고. 3번은 없나? 아,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정말 모질이들입니다. 정말 모질이들이에요. 일기예보 파란색 1번 띄었을 때 한동훈이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도 더 큰 파란색 1 대신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 미세먼지 핑계로 1을 넣었다고 하는데 1을 넣은 핑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2도 올랐다. 이러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랬어. MBC가 이건 선을 넘었다. 그래서 복면가왕 9주년도 조국 혁신당 생각날까봐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만 이걸 왜 안 하냐? 조국 혁신당하고 복면가왕 9주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9번인 건 복면가왕 9주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모질이 이런 모질이가 있습니까? 땡큐. 한동훈, 야, 200석 채우면 진짜 독재 시작. 바보 한동훈이 폭주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말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200석? 아니, 이걸 니들이 왜 얘기해? 200석 얘기를 자기들이 하고 있어. 민주당은 151석 얘기만 합니다. 151석 얘기만 하는데 자기가 200석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느냐. 범죄자들이 독재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걸 막아달라.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것이 독재. 니들 말을, 자기 말을 저렇게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권을 향해 검사 독재라고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저희는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맞춰 바꾸고 있지 않나? 저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누가 독재인가? 독재라는 건 힘이 있어야 돼. 권한이 있어야지 독재를 할 수 있어요. 예? 입법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권을 니들이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에겐 아무 힘이 없었어. 니들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힘 정도밖에 없었지. 근데 민주당이 독재를 한다고? 내놔. 대권을 내놔 그럼.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200명이 채워지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가 빠질 것이고 진짜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그거 막아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슬건 또 종북파리를 하는데 200명 얘기를 얘네들이 해요. 한동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0석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쟤네들 내부에서 200석 얘기가 나온 건데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다 돌려본단 말이에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근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200석 채워지면 안 됩니다. 200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 데이터에서 200석 가능성이 있다. 200석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탄핵을 언급했었죠. 선거 때만 와봐라. 아주 탄핵시킨다. 하라고 하십시오.
이랬었잖아요. 할게.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 우리가 탄핵 얘기한 게 자기 입으로 탄핵을 얘기해? 이거는 정치에서 금기예요. 200석 얘기를 해? 이거 금기입니다. 만약에 200석이 들어오면 개헌 저지선 이렇게 표현했어. 그동안에는.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읍소하고 큰절하고 그래도 개헌 저지선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 민주당 200석이라는 얘기를 하면 민주당 200석이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개헌 저지선이라고 얘기했어. 상대가 200석 이상 갖고 가면 개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큰절하고 읍소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냥 200명이 채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면서 200석이라는 말을 그냥 해버려. 땡큐. 계속해. 나쁜 짓 한 자식 감싸면 나중에 살인범이 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 입은 비우면 늘 살인, 찢고 이런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이야기만 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자, 이 대표는 나쁜 짓 한 자식을 감싸면 살인자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돌려드린다. 범죄자를 감싸면 나라가 망한다.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범죄자 프레임도 안 먹혀. 이 얘기 자꾸 해도 사람들이 뭐가 떠올라? 윤석열, 김건희가 떠올라요. 떠오른다고. 참 잘한다. 참 잘해. 조국과 이재명이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진짜 생각해볼게. 너무 행복하네. 200석이 되면 대통령 거부권도 통하지 않는다. 진짜야? 진짜? 그런 거였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200석이 되면 대통령 거부권은 안 통한다.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200석이 되면 거부권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민주당 한번 찍어볼까? 야, 진짜 민주당 선거운동 해주고 있다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오만하다, 고개를 쳐들었다 이러면서 저쪽이 역결집이 되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151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151석입니다. 그것도 간당간당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200석 되면 헌법과 법률을 조국 이재명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안 통합니다. 그래? 그러면 200석 채울 수 있는 거야? 나 민주당 찍으면 돼? 이렇게 된다고. 정말 훌륭한 선거운동원이다. 저 사람들이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바꿀 수 있다. 그럼 조국, 정경심, 이재명도 사면해버리면 그뿐. 이거 봐. 조국, 이재명은 유죄 판결 안 받았어.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이미 다 살고 나왔어. 뭔 사면권이 필요해? 니들처럼 사면하고 무슨 공천 줄 거야? 그리고 유죄 판결도 안 받은 사람한테 사면권 뭔 헛소리 하는 거야? 니들이 사법부 위에 있어? 골 때리는 놈이야 아주 그냥. 조국 대표가 국세청 동원해 대기업 임금 깎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200석 잡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거야? 200석이기 때문에 뭐든 해도 되는 일종의 살인면허 같은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것이다. 200석 얘기를 계속합니다. 2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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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석. 와, 사실 저희만 잘하면 된다. 저희가 제일 못하고 있다. 인정. 저희가 반성하겠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저희가 제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선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걸 골라서 하고 있어요. 예. 골라서 하고 있다고. 얘 진짜 국민의힘 후보들은요, 한동훈 때문에 머리에 쥐나요, 쥐나. 저희가 제일 못하고 있다. 알았어. 안 찍을게.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범죄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허용할 수 없지 않나? 김건희. 허용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프레임을 완전 잘못 씌웠어. 한동훈은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2조 심판론. 2조 심판론이 뭔지 모르는 국민들이 태반입니다. 2조 심판론? 2조 시대?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야?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줄여서 2조 심판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지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도 빵점인데 권력을 잡고 있는 애들이 야권을 심판한다? 이런 선거 전략은 이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대선에 이재명 물어뜯기로만 된 거야.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재명이 나쁜 놈이니까 나를 찍어주십시오. 이것만 된 거야.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검사 출신들의 머리에 한계가 그냥 그거였잖아. 대장동 나쁜 놈이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그냥 이게 다였어. 그래서 갔잖아. 권력을 가져갔잖아. 근데 권력자가 누굴 심판한다는 거야. 뭘 가지고 있어야, 뭘 한 게 있어야 심판을 하지. 2조 심판론. 유승민이 여권이 심판론 들고 온 건 처음이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윤석열 심판, 정권 심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 있다. 왜 여권에서 심판론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유승민이 비판하고 나섰다니까? 유승민이요? 그러니까 2조 심판론이 뭔지도 모르는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야권이 쓰는 거지. 여당이, 집권 여당이 야당을 심판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니들이 하면 돼. 정권을 바꾸면서 국민들은 어찌 보면 심판을 내린 거잖아. 그 결과로 니들이 권력을 가져갔으면 문재인 정부가 이래서 못했다. 그럼 니들이 잘하면 되잖아. 근데 뭘 심판을 한다 그러는 거야. 얘네들은 정말 패급들입니다. 선거 초보,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동훈이 대한민국 여당의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으니 이게 개판 나는 거예요. 바보 이런 바보들이 없습니다. 땡큐도 운영 200석 200석을 하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석이라는 말을 자꾸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것도 누가? 반대편에서. 민주당이 200석 얘기하면 분명히 모든 언론에서 고개를 쳐들었다, 오만하다 이렇게 막 때리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역겹집이 일어나는데 한동훈 입에서 200석 계속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야 이번 싸움 하나만하다. 졌다. 상대방의 아니 우리 편의 수장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네? 이러면 저쪽의 결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안 한다니까? 진짜 패급입니다. 그동안에 200석을 막기 위해서 개헌 저지선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200석이라고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있어. 바보 멍충아. 한동훈 졸라 땡큐!